최근 수도권에서 연달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흉기 범죄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이런 범죄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네. 이런 소식을 접한 사람들까지도 마음의 상처를 갖는다는 것인데요. 네네. 얼마 전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지하차도 참사, 그 생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마음의 피해 또 마음의 무거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이 트라우마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준기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장님 먼저 트라우마가 무엇인지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보통 굉장히 좀 나쁜 사건이나 나쁜 어떤 그런 치명적인 경험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트라우마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니라고 하거든요. 맞습니까? 네. 트라우마라는 단어는 이제 시대에 따라서 그 의미가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과거에는 일상생활에서 좀 상처를 받았거나 네. 아니면 당혹스러운 경험을 당했을 때, 나 마음에 상처 입었어. 이런 표현을 이제 트라우마 입었어. 이런 의미로 좀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당시 이제 생존자와 유족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이제 화면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그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 참 마음에 이제 괴로움과 아픔을 느꼈었습니다. 이후 이제 어떤 재난이나 아니면 이제 외상적 경험, 그리고 생명을 잃을 뻔한 사고같이 이런 충격적이고 치명적인 사건을 입었을 때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이제 트라우마라고 이제 표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이제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영어로는 이제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트라우마라는 표현이 요즘 표현하는 이제 트라우마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외상을 경험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신체적 반응을 통해서 트라우마,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외상적 경험의 당사자뿐 아니라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가까운 사람이나 친척, 주변 주민들에게도 이런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네. 왜 보통 요즘 SNS 보면은 그때 상황들이라든가 또 피해 정도에 따라서 막 SNS 화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그냥 이런 것만 봐도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스마트폰과 이제 SNS가 발달하면서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튜브와 같은 개인 이제 방송 플랫폼 미디어들이 발달하면서 이런 충격적인 사고 장면이나 사진들이 여과되지 않은 채 좀 생생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월호 참사가 이제 더 충격적인 것도 그냥 이제 평일 오전, 평범한 낮에 전 국민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 배가 이제 침몰하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이고 네. 또 그 이후에 이제 희생자들의 이제 동영상들이 공개되면서 그 사고 당시에 정말 그 절박했던 상황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진단 기준에는 네. 아직 이런 대중매체나 미디어, SNS 그런 사진이나 영상으로 본 것들이 이제 외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장면에 노출되고 난 다음에 심리적 스트레스나 불안, 초조 이런 공포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영화 아바타 2편이 개봉했는데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물의 길. 네, 맞습니다. 아바타 물의 길. 저도 이제 그걸 그냥 간단한 오락 영화로 생각하고 그냥 봤는데 이제 마지막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에 배가 침몰하고 거기서 이제 주인공들이 그 침몰한 배에서 탈출하는 장면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이제 불안감과 좀 답답한 마음을 느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 세월호 참사 당시 영상들과 그 장면이 오버랩돼서 그렇게 느낀 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처럼 이런 매체 등을 통해서 사고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하거나 반복해서 노출되는 것도 트라우마적 경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트라우마들은요, 어떤 증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네, 트라우마는 이제 다양한 정신적, 신체적 증상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불안, 초조, 아니면 이제 안절부절 같은 이런 공포 반응을 이제 보일 수 있고, 또 절망감, 좌절감, 무력감 같이 이 사건에 막 압도되어 있다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과도한 죄책감이나 우울감 같이 이런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예민하고 막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신체적으로 이제 불면이 오거나 악몽이 나타나기도 하고 두근거림, 초조, 과각성 같이 좀 이렇게 항상 긴장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소화불량이나 아니면 두통, 시국변화 같이 이런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이 오래가면 정신적인 증상뿐 아니라 이제 인지 행동적으로 사람이 이제 무기력해지고 대인관계가 위축되고 사회생활이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제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회피하고 또 쉽게 화를 내거나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
시키기도 합니다. 또 알코올 중독이나 아니면 이런 뭐 물질에 의존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더 심한 경우 자해나 자살 시도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질환에 대해서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꼭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네. 네, 이러한 트라우마 사건을 직접 이제 당한 당사자이거나 이제 가까운 사람들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증상들이 정말 이제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거를 아셔야 합니다. 네. 뭐 이게 정신력이 약하거나 이제 기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충격적인 경험을 받으면은 이제 뇌가 이를 처리하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뇌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 과부하가 생겼다라는 이상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제 우리 뇌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스트레스를 넘어선 과도하게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운 경험이기 때문에 뇌에 이제 과부하가 걸린 거죠. 네. 이제 따라서 초기에는 뭐 불안, 초조 또는 이제 불면과 같은 이런 과각성을 겪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증상을 좀 초기에 진정시켜주는 이런 위기 개입이 필요합니다. 네. 또 이 시기를 지나서 이제 만성화가 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울하거나 무기력해지거나 이렇게 무감동해지고 뭐 자살, 자해 시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정말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간단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도 잘 극복하지 않는다면 꼭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충격적인 사건을 접했을 때 몸과 마음이 상당히 힘들어지고 무기력해지고 걱정되고 겁나고 할 텐데요. 이럴 때 자기 스스로 좀 어떻게 잘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이렇게 온라인 매체나 SNS 방송 등을 통해서 아무런 이제 준비 없는 상태에서 충격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게 되면 순간적으로 정말 공포심과 이제 충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칼부림 사건처럼 어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평범한 사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 이런 일들을 목격하게 되면은 그 불안감이 이제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일단 이런 여과되지 않은 사진이나 이런 잔혹한 사진을 보는 것을 좀 중단을 하고 네네. 잠깐 이제 심호흡을 하거나 복식 호흡을 하면서 좀 분위기를 이제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좀 있는 곳을 둘러보고 현재 내가 있는 곳은 안전한 곳이다, 좀 이제 안전한 곳이라고 하면서 안정감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이제 영상이나 이제 사진에 노출된 이후에 한 2, 3일 정도 뭐 잠이 안 오고 막 악몽을 꾸고 불안감이 이제 계속 된다면은 네. 좀 그때는 정신건강의과를 방문해서 초기에도 좀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또 뉴스를 보면은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왜 이 사회에서 이런 사건들이 좀 자꾸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뭐 이렇게 스마트폰도 생기고 SNS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더 활발하게 소통을 하게 되고 네. 더 연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제 개인화되고 좀 고립화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더 좀 개인화되고 고립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가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하고 이 경쟁에서 좀 실패하고 이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관용을 베풀어 준다거나 이렇게 안전장치가 부족하다 보니 사회적 또 시선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이 기차에서 멈추고 이제 내려온 사람들이 다시 그 기차를 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고립되고 운동화된 사람들이 이 자기 내부의 문제나 어떤 분노를 외부로 돌리게 되는데요. 이제 그거를 투사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자신의 상태에 대한 괴로움이나 분노가 외부로 투사하게 되면서 이제 불특정 다수나 사회의 어떤 불만이 나타나고 그것이 이제 행동화로 표출될 때 이런 칼부림 사고 같은 이런 난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7월에 우리 지역에서도 큰 참사가 있었는데요. 집중호우로 미호강이 범람하면서 오송 지하차도가 이제 물에 잠기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생존자들을 당시에 살리지 못했다라는 옆에 있던 분들의 내가 왜 살리지 못했을까 이런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라는 인터뷰를 봤는데요. 진짜 이런 그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오송 지하차도 생존자분들께서 이제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네. 이 당시 이제 생존자분들께서 말했던 것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웃을 구하지 못하고 자신만 이제 살아남았다라는 죄책감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터뷰를 보고 참 이제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요. 죽음의 문턱에서 이제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어떤 안도감보다는 이런 뭐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는 현재 그만큼 심한 두려움과 절망감, 우울감, 이런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거대한 재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이제 무력감이 이제 죄책감으로 이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은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사람이 이제 고립되고 만성적으로 우울, 불안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자극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들이 좀 도움이 될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주변에서 우리 뭐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지 좀 도움이 될까 이것도 맞아, 궁금합니다. 이럴 때 할 말도 없는 것 같아요. 참 어려워요. 네. 이런 트라우마 생존자분들께서 이러한 고통과 이제 괴로움을 호소할 때, 그래도 넌 살아남았잖아. 뭐, 살아남은 게 어디야. 이런 말은 오히려 그들의 이제 괴로움을 더 증가시켜 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주변 가족과 지인들이라면은 최대한 이제 그들의 고통을 좀 이해해주고 받아들여 주려고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언제까지 뭐 힘들어 할 거냐, 너가 나약해서 그렇다, 뭐 정신 차려라, 이런 말보다는 이제 그 괴로움을 들어주고 좀 수용해주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피해자들이 경험한 그 사건이나 이제 사건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뭐 세세하게 묻거나 캐묻는 수 있는데 좀 그런 태도를 피하고 이 사람들이 충분히 자신이 용기를 가지고 그 사고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리고 시간을 주는 것이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네. 오늘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네, 근데 네. 사실 트라우마가 아주 작은 트라우마들은 오히려 성장을 또 이렇게 이끌 수도 있다고 해서 트라우마가 꼭 다 나쁜 건 또 아니란 말도 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트라우마가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좀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 차원에서 바라볼 때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벌어지는 이제 각종 재난이나 대형 사고, 그리고 이제 흉기 난동을 보면 저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참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 이제 가슴이 아프고 책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좀 아무래도 이제 외향을 중시하고 이제 현실적인 것을 추구하고 감성적이고 이런 감성적인 것보다는 이제 이성적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좀 이웃을 배려하고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뭐 용서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이제 뭐 신조어 중에 하나인데 뭐 알바노, 누칼력 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제 남의 일에 뭐 내가 신경 쓸 필요 있냐, 개입할 필요 이런 말입니다. 그렇지만 타인의 괴로움과 고통을 좀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좀 내 앞길의 이익보다 이제 타인을 이해해주는 태도가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태도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맞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주변과 좀 많이 대화를 하고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윤선 리포터 영동의 포도소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에 특별히 잘못 먹은 게 없는데 이상하게 배가 살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탈이 느껴질 때는 그냥 물보다는 보리차를 끓여 마시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보리차에는 수분과 미네랄이 있어서 네. 배앓이를 낮춰줄 수가 있고요. 체온도 약간 낮춰주기 때문에 시원하게 여름을 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보리차로 올 여름 남은 기간 동안 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까지 안전하게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